안녕하세요. 인코랩입니다. 저스트 쇼핑몰 헤더 영역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헤더 영역의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전체 너비는 1200이고요. 높이는 100입니다. 로고의 크기는 200으로 하기로 했고 내비게이션 메뉴의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50% 이상 그러니까 이제 1200의 절반인 600보다는 크게 비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의 크기를 160으로 이건 제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가 4개니까 곱하기 4를 해서 전체 너비를 640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높이를 기준해서 이 메뉴의 높이를 여러분들 이렇게 치수로 보면은 절반보다는 조금 더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뭐 50으로 가든다 높이를 그러면 위아래 높이를 25, 25 여백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40으로 한다면 위아래 여백이 30, 30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높이의 중앙에 배치하는 것을 생각해서 여백을 계산합니다. 자, 이제 세부 지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일단 사이트 맵에 해당하는 메뉴명을 봅니다. 탑, 아우터, 펜츠, 액세서리고요. 그 다음에 각각 서브 메뉴는 4개씩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헤더의 로고입니다. 로고는 가로, 세로 200에 440픽셀로 웹사이트의 이미지에 적합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여 삽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제작해야 되겠죠. 심볼이 없이 로고명을 포함한 워드 타입으로 디자인한다. 로고명은 헤더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부터 먼저 제작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제공 이미지에 우리 헤더 영역에 제공 소스의 헤더 영역에 메모장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고명이라고 해서 저스트 쇼핑몰 영문과 한글로 조합이 되어 있네요. 일단 포토샵을 열어야 되겠죠. 포토샵은 아까 크기가 너비가 200이었고 높이는 40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는 RGB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로로 넓은 지금 도큐멘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직접 입력하는 것도 좋지만 메모장에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전체 너비에 좀 꽉 차게끔 제작을 하는 게 좋으니까 캐릭터 패널을 열어놓고 글씨의 높이와 너비를 비율을 좀 봅니다. 30 정도. 그러면 자간도 조금 넓혀주고요. 그리고 색깔을 뭘로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 저는 컬러 배색을, 주도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봅니다. 이미지들 중에 첫 번째 이미지를 뭘로 쓸까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첫 번째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배색을 이용해서 로고를 해주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배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에 좀 남색 배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스트 부분은 약간 골드 컬러에 해당하는 색깔, 그리고 쇼핑몰은 베이비 남색에 해당하는 컬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래픽을 좀 추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포맷을 좀 정해놓는 게 좋은데요. 저는 왼쪽 오른쪽을 뒤에 배경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반대되는 색으로 배경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스트 그리고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해서요. 그 다음에 저스트에 있는 색깔을 배경으로 해서 쇼핑몰.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을지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좀 산뜻하게 갈지 아니면 좀 산뜻 아니면 좀 무겁게 갈지 그 사이트가 갖고 있는 느낌을 좀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밝게.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게 조금 소모적일 수가 있으니까 네,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은 안 부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로고를 JPG로 지금 배경이 저는 다 있기 때문에 JPG로 이제 저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투명하게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면 PNG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Save for Web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트에 Save for Web을 선택해서 JPG를 선택하고 바탕화면에 제가 여기 비번호 이름이 있어요. img 폴더에 로고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그냥 저장을 해도 되고요. PSD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이브해서 저는 혹시나 이제 필요할 수 있으니까 바탕화면에 로고라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비번호에다 저장하지 마세요. 제출할 때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메뉴를 볼 거예요. 메뉴는 일단 사이트 구조를 참고하여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로 구성한다. 메인 메뉴의 효과입니다. 메인 메뉴 중 하나의 마우스로 올리면 마우스 오버를 하면 하이라이트 되고 벗어나면 마우스 아웃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를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나타나면서 서브 메뉴가 보이도록 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마우스 커서가 벗어나면 서브 메뉴 영역은 부드럽게 사라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메뉴에 대한 효과입니다. 서브 메뉴 영역은 메인 페이지 콘텐츠를 고려하여 배경 색상을 설정하랍니다. 똑같이는 하면 안 되겠죠. 서브 메뉴 중 하나에 마우스로 올리면 하이라이트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합니다. 마우스 커서가 메뉴 영역을 벗어나면 서브 메뉴 영역은 부드럽게 사라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이 효과들을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어떤 효과인지 브라우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텍스트가 이렇게 메뉴에 보면은 이제 탑 메인 메뉴에서부터 서브 메뉴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VS 코드를 들어갔고요. 이미지 만든 파일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200에 40으로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고 부분을 해야 되겠죠? 로고는 링크가 걸려야 돼요. 그래서 A 태그에 href 해서 가상 링크를 걸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img 그리고 src는 쌍따옴표 그 다음에 alt는 쌍따옴표. 저는 좀 여러분들 이 속성 값을 먼저 넣진 않았어요. 먼저 넣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냥 다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img 폴더 안에 로고 이렇게 경로가 자동으로 뜨면서 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속성을 나는 먼저 입력하고 값을 넣고 싶어. 그럼 src는 쌍따옴표 그 다음 alt는 쌍따옴표 이렇게 먼저 속성을 입력하고 그 안에다가 값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냥 미리 한 번에 쭉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속성을 입력하고 값을 입력해도 됩니다. 로고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메뉴예요. 내비게이션 메뉴는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좀 생각해야 돼요. 돔 구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UL 태그입니다. UL 태그이고요. 클래스는 위에 내비를 썼기 때문에 GNB를 사용하겠습니다.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의 약자죠. 그리고 li 태그가 리스트 태그잖아요. 그 안에 링크가 걸려야 되니까 a에 href는 해서 샵을 넣어서 가상 링크를 걸어주고요. 메인 메뉴는 아직 입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메인 메뉴가 4개니까 컨트롤 CVVV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li들은 메인 메뉴라는 똑같은 클래스를 좀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mm이라고 메인 메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장에 이렇게 지금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럭을 잡아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오타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작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펜츠네요. 네, 펜츠. 잘못됐네요. 펜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해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액세서리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액세서리 맞았어요. 액세서리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메인 메뉴예요.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로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메뉴가 이 UL의 LI도 다 블럭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네 줄이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에 저희는 서브 메뉴까지 같이 코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서브 메뉴는 어디에다가 그 코드를 작성해야 되냐면 요 밑에가 아니에요. 메인 메뉴 li 태그 안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 메뉴 바깥에다가 이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li 태그를 이렇게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a 태그의 메인 메뉴 뒤에 밑에다가 해줍니다. 그래서 ul 태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클래스는 sm 메뉴죠. 서브 메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메뉴의 스타일, 그 코드는 똑같아요. li에 그 다음에 클래스는 넣어주지 않을 거예요. a 태그 a 태그에 href는 이렇게 가상 링크 넣어주고요. 서브 메뉴가 몇 개냐면 4개니까 4개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 잘 익혀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헤더 영역에 코딩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메뉴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입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요 UL 태그, SM 클래스를 갖고 있는 UL 태그는 두 번째 메뉴에 해당하는 아우터죠. 요 A 태그 커서 뒤에 두고 엔터 해서 그 태그를 열어주고요. 컨트롤 V에서 또 가독성 있게 이렇게 들여쓰게 해줘야 되잖아요.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도 펜치 뒤에 엔터. 항상 여러분들 제가 주의해야 되는 거 늘 강조하죠. 들여쓰기, 도움이 보이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메뉴에 해당하는 메뉴를 복사해서 이렇게 짧게 보게 하셔도 돼요. 이럴 땐 좀 편집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에 해당하는 메뉴 자켓, 그 다음에 코드. 시험장에서는 시험지를 보고하기 때문에 타이핑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가 좀 익숙하다면 좀 나는 복붙 하는 게 능숙해, 이게 더 좋아, 그러면 복붙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레깅스, 마지막 메뉴 귀걸이, 그리고 목걸이. 여러분들 HTML 마크업 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구조가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외우면 어려운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가서 서브 메뉴가 완성이 된 겁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나열이 돼요. 메인 메뉴하고 서브 메뉴가 지금 구분이 안 돼 보이죠? 자, 이거를 테스트 CSS를 만들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CSS를 이제 넘어오고요. CSS는 해당되는 그 부모 요소 밑에다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 주석을 좀 달아줄 거예요. 얘는 메인 메뉴. 그리고 밑에다가는 주석을 달아서 서브 메뉴 이렇게 CSS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CSS는 이렇게 들여쓰기에서 자식이라고 의미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메인 메뉴의 돔을 살펴보면 GMB라는 UL이죠. 그 안에 li 태그이기도 하고 mm이라는 클래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GMB를 먼저 해주고 UL이에요. GMB 안에 li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 후손 선택자는 GMB 안에 li는 요것도 li 태그고 그 다음에 그 서브 메뉴에 있는 li도 그 후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요소인 li를 해도 되고요. 근데 이런 관계보다
난 정확하게 명칭을 해주고 싶어 하면 클래스 mm을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도수적으로 클래스 mm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A 태그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상태인 호버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 CSS 구조를 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니까 꼭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SM입니다. SM은 또 똑같아요. SM이라는 UL 태그잖아요. 그 안에 요 LI에는 클래스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 안에 또 자식이나 후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SM 안에 자식으로 그 선택자를 만듭니다. SM 안에 LI 안에 A 태그 자식 그 선택자를 해주게 되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확한 그 돈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조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위에 거는 클래스로 이름을 적고 밑에는 LI로 줬죠. 네. 만약에 여기를 여러분들이 LI로 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GMB의 자식만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이 GMB는 우선은 이 LI들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기로 했어요. 그쵸? 그리고 mm은 위드 값을 하나를 160 픽셀로 갖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들을 이제 가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메인 메뉴 밑에 서브 메뉴가 있는 게 보이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GME만 단독으로 쓸 때 이 왼쪽 정렬을 오른쪽 정렬로 하려면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Justify Content를 지금 라이트 정렬을 하겠습니다. 라이트 정렬하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자, 이 메뉴에 대한 디자인은 A 태그의 디자인을 합니다. A 태그의 디자인했는데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A 태그는 크기 속성을 가지려면 디스플레이 블록이라는 속성을 항상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백그라운드를 한번 깔아볼게요. 백그라운드를 일단은 검정색으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항상 샵에 000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가 160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높이 값은 갖고 있지 않죠. 일단은 여기다 크기 속성을 넣을 거예요. 하나를 160인데 그걸 부모의 기준에서 100%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하이트는 40픽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높이를 갖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문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문자에 대한 디자인을 이제 해줄 겁니다. 그래서 문자의 컬러는 FFF 흰색으로 해줄 거고 폰트 사이즈는 16이나 혹은 18픽셀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우리 메인 메뉴니까 웨이트는 한 600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60에 40이라는 요 박스 안에 문자가 흰색에 16픽셀의 폰트 웨이트 두께가 600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가운데 정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평으로 가운데 정렬을 하는 거는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해줘야 되고요. 제가 저장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위아래 높이 부분도 가운데로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라인 하이트를 전체 높이 값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블럭이 잡히면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인이 이 위에 탑에 딱 달라붙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을 보면 위아래 여백이 위쪽이랑 오른쪽에 여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전체 높이를 40으로 했어요. 그 위아래 여백은 30, 30. 위여백은 30이 될 거고 그와 비슷하니까 오른쪽도 3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주려면 거기다 마진 탑을 30픽셀을 주고 마진 라이트죠. 오른쪽 여백을 30픽셀을 줘서 여백을 줬더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위에는 지금 떨어져 있는데 마진 라이트 30 요거는 위에 상단에 부모한테 줘야 돼요. 왜냐하면 GMB가 그 여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을 부모한테 주었습니다. GMB 전체예요. 그랬더니 상단의 여백 30, 오른쪽 여백 30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F10이나 혹은 검사 눌러서 CSS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바디에 GMB 우리 GMB 메디 안에
GMB예요. 그래서 마진 탑, 마진 라이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씩 시간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마우스 올렸을 때 상태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네, 전체 여백까지 줬고 올렸을 때 상태는 배경색과 문자색에 대한 디자인을 바꿔줄 거예요. 그럼 그 속성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색도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아까 우리 로고 만들었잖아요. 이 로고에 있는 배색을 또 활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네이비 컬러였습니다. 그 배색으로 이제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검정색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올렸을 때 색깔은 이 컬러를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흰색이 좋으면 흰색 하셔도 되고요. 흰색이 좀 더 낫겠다 하면 흰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그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그 컬러의 문자는 333해서 좀 어두운 컬러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색이 좀 어우러지는 배색이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도 FFF 000 어두운 컬러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메인 메뉴는 된 것 같아요. 그럼 서브 메뉴에 대한 디자인도 해보겠습니다. 서브 메뉴 디자인도 마우스로 올렸을 때 그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크기에 대한 속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메인 메뉴의 그 너비값만큼 서브 메뉴는 같아야 되니까 부모의 100% 하겠다. 크기를 여기다 주고요. 그 다음에 A 태그가 갖고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서브 메뉴 A 태그에 한번 줘봅니다. 그리고 호버에 있는 값도 그대로 카피해서 서브 메뉴에 A 태그를 호버해 줍니다. 저장하고 나서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똑같아져요. 근데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차등을 주라고 했거든요. 그쵸? 또 효과는 하이라이트 효과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색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서브 메뉴는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냥 회색을 기본으로 줘도 괜찮아요. 999 조금 흐린 거에 문자는 333 그리고 사이즈는 메인 메뉴보다 서브 메뉴가 글씨가 좀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14로 줬고 여기 하이트도 30으로 줬어요. 그러면 여기 라인 하이트 값도 30으로 줍니다. 자, 이제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의 이 호버의 효과도 같게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백그라운드는 334 좀 어둡게 줄 거고 그 다음에 컬러는 FFF로 줘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메인 메뉴에 서브 메뉴가 보이지 않거든요. 서브 메뉴는 안 보여야 되니까 이 서브 메뉴에 해당하는 여기 SM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롬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처음에 보이지 않아요. 마우스 올리면 서브 메뉴가 펼쳐지는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JS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고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백을 줘야 되는데 여백의 값을 봤을 때 로고도 200에 40이었어요. 그럼 위아래 중앙에 둬야 되거든요. 그럼 윗여백 30, 아랫여백 30이면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거기에도 윗여백을 30을 줘서 메인하고 같은 높이 값에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GMB에 마진 탑을 30을 줬잖아요. 그걸 카피해도 되고 우리가 여기 로고에 있어요. 로고에 우리 그 부분은 이제 아직 안 했는데 로고에 해당하는 IMG입니다. IMG고요. 이때 마진을 탑을 30픽셀을 주겠습니다. 이미지에 직접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이미지에 직접 줬습니다. 자, 이제 백그라운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고에 있는 백그라운드 지웠고 내비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지워봤습니다.
지운 상태에서 브라우저에 테스트하면 헤더 영역에 대한 디자인이 완성이 된 게 보입니다. 그럼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좀 편안해 보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헤더를 HTML, CSS까지는 다 완성을 했고요. 이제는 JS를 가지고 펼쳐지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JS 이렇게 파일 들어오고요. 이건 jQuery 구문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맨 앞에 jQuery 구문 시작이에요를 알리는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큐멘트라는 도큐멘트를 시작했을 때 ready라는 그 메서드를 입력을 합니다. 소괄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ready에서는 펑션이 이제 함수가 실행되다라는 펑션의 구조가 들어갑니다. 소괄호에 중괄호까지 실행문까지 넣어주고요. 마지막엔 세미콜론을 입력해줍니다. 이게 하나의 구문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이에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도큐멘트가 ready 시작되면 이 펑션에 있는 기능이 실행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의 역할을 잘 아셔야 돼요. 중괄호는 실행문을 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를 열어주고 JS의 주석은 슬래시예요. 그래서 GMB에 대한 것을 해보겠습니다. 또 jQuery 구문이 시작하는 달러고요. 우선은 대상을 앞에 넣어줘야 돼요. 누군가, 어떤 대상인지. 자, 그래서 그 대상을 넣을 때는 따옴표나 혹은 쌍따옴표를 입력하고요. 어떤 대상이냐 하면 클래스 GMB 안에 있는 클래스 MM입니다. 그쵸? 메인 메뉴예요. 자, 여기 있어요. 우리 HTML 보면 GMB 안에 있는 메인 메뉴에 마우스로 올리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GMB 안에 있는 MM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자식 선택자를 써줬고요. 여기에 무엇을 하면 메서드인데 마우스를 오버하면 이게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 지시사항에 이런 그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메서드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마우스로 올렸을 때 사실은 이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우스로 올렸을 때를 마우스 오버했을 때, 마우스가 벗어났을 때는 마우스를 아웃했을 때, 혹은 마우스 리브했을 때라고 합니다. 했을 때도 여기에도 이렇게 펑션이 실행문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괄호까지 넣어주고요. 또 중괄호를 열어줘요. 여기까지 해석은 이래요. GMB 안에 있는 메인 메뉴에 마우스로 올렸을 때 대상은 누구예요? 서브 메뉴가 펼쳐져야 되잖아요. 여기에도 달러가 들어가고 이것에 라는 this예요. 메인 메뉴가 지금 4개죠. 4개 중에 하나. 이것의 자식 요소거든요. 자식 요소는 children이라고 해서 children을 해줍니다. 그 안에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SM입니다. SM. 지금 잘 보세요. 메인 메뉴가 여기 4개인데 이 4개 중에 이것의 자식 요소인 SM을 뜻하는 겁니다. 대상을 정하는 거죠. SM을 슬라이드 다운해라.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슬라이드 다운 뒤에는 여기 있는 두 번째 단어의 D자, 첫 번째는 대문자로 쓰여집니다. 자, 이렇게 쓰는데 또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이것에 지금 대상에 슬라이드 다운 하기 전에 이 앞전에 있던 모든 대상은 스탑을 하고 라는 스탑이라는 또 메서드가 들어갑니다. 스탑을 꼭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구조예요. 이것의 자식 요소인 SM을 선택하고 SM이 그 다음에 그리고 기존의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멈추고 슬라이드 다운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 그냥 이게 문맥이 매끄럽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오버했을 때 슬라이드 다운해서 내려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그것도 jQuery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해서 대상은 똑같잖아요. 근데 오버가 아니라
여기는 마우스가 떠났을 때 leave예요. 마우스가 떠났을 때 올라가라는 up이라고 변경을 해줍니다. 그 현재 대상, 이것의 자식 요소인 SM을 슬라이드 업 시켜서 닫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위에 있는 그 만화의 구문이 완성이 됐다면, 실행이 잘 됐다면 카피해서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마우스로 올렸을 때, 떠났을 때, 올렸을 때, 떠났을 때 실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children이라는 자식 요소도 있고요. 어떤 그 메서드가 있냐면, find라는 찾는다라는 메서드도 있어요. 이것의 안에 들어있는 그 자식 요소 중에 SM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포괄적으로 보면 이 MM의 안에서 찾는 거니까 SM이 찾아진단 말이에요. find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봤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어떤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쉬운지를 생각하고 find로 할지, 잠시만요. children으로 할지 고민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이벤트와 그리고 여러분들 메서드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했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색은 처음에 이 로고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메뉴하고 같은 배색으로 했을 때가 가장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안정감 있게 배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배색의 방법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헤더 영역의 코딩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잘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가 한 절반은 아직 오진 않았네요. 그쵸? 이제 잘 성공하길 바라고, 만약에 잘 코드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꼼꼼하게 오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구조적인 부분 잘 확인해서 완성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영역 코딩 때 봐요. 수고 많았습니다.